지금부터 치과의생사 윤서진과 대학 교수 김태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30평 아파트에서 서진은 또 다른 무료한 하루를 맞이했다.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 박재우는 벌써 증권사로 출근한 지 1시간이 넘었다. 그는 지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항상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어젯밤 재훈이 던진 말이 맴돌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 태호 형과 함께 여행 가자. 그 한마디가 서진의 평온했던 일상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김태호, 재훈의 대학 은사이자 현재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서진이 그를 처음 만난 건 결혼식 때였다. 그때부터 뭔가 묘한 느낌이 있었다. 태호의 시선이 유독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땐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에서 태호는 서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재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진 씨는 참 매력적이에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던 것도, 손을 잡을 때 유독 오래 놓지 않았던 것도 모두 기억났다. 서진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재훈과의 관계는 점점 건조해져만 갔다.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치과에서 위생사로 일하는 것도 이제는 기계적이었다. 환자들의 스케일링을 도와주고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다. 38살의 서진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여보, 태호 형이랑 얘기했는데 이번 주말에 보령으로 가기로 했어. 바닷가 펜션 예약해뒀다고 하더라.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보령의 바닷가라니. 그곳에서 태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뭔가 알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 태호 형 혼자야. 아내분은 시댁에 가신다고 하더라. 우리 셋이서 가는 거지. 서진은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동안이었다. 긴 생머리와 갸름한 얼굴선, 그리고 선명한 눈매가 그녀만의 매력이었다. 태호가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치과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서진의 머릿속은 온통 주말 여행 생각뿐이었다. 환자의 입안을 들여다보면서도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깊은 눈빛과 자상한 미소, 그리고 문학 교수답게 품격 있는 말투까지 모든 게 재훈과는 달랐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미건조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재훈의 성실함과 안정적인 직업에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 먼저 와 있었다. 드물게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태호 형이 펜션 주소 보내주셨어. 토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하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어수선했다. 이번 여행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감할 수 있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태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서진 씨는 참 특별한 분이에요. 지난번 만남에서 그가 건넨 말이었다. 그때는 단순한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재훈은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게 실감났다. 부부라는 이름만 남고 진정한 소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주말 여행이 자신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호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어떻게 표출될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토요일 새벽 6시, 서진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마음속 설렘 때문인지 잠을 설쳤던 탓이었다. 재훈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서진은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이렇게 들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샤워를 하며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오늘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클로젯을 뒤져가며 여러 벌의 옷을 꺼내봤다. 너무 화려하면 티가 나고 너무 수수하면 매력이 없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흰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팬츠를 선택했다.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조합이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생기 있어 보이도록 연출했다. 7시 정각에 재훈이 일어났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세수를 했다. 서진에 들뜬 기분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다. 남편은 이번 여행을 그저 선후배 간의 일상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태호 형 차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지하철 타고 만나자. 재훈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만나기로 한 곳은 강남역 근처였다. 태호가 그곳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린다고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서진의 마음은 계속 요동쳤다. 태호와 함께 보낼 이틀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혹시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남역에 도착하니 태호가 벌써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을 몰고 온 그는 평소보다 더 멋져 보였다.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품격 있는 느낌을 풍겼다. 재훈아, 서진 씨, 일찍 나오셨네요. 보령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다. 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자신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차 안에서 재훈은 조수석에, 서진은 뒷자리에 앉았다. 태호는 백미러로 자주 서진의 얼굴을 힐끗거렸다. 그때마다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태호가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차창 밖으로는 가을 풍경이 펼쳐졌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나무들과 드넓은 들판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서진 씨는 바다 보는 거 좋아하세요? 태호의 질문에 서진은 화들짝 놀랐다. 백미러 속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다. 네, 좋아해요. 특히 가을 바다는 처음이라서 기대가 돼요. 보령 해수욕장은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일몰이 장관이죠.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훈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주말에도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서진에게는 서먹하게 느껴졌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태호가 휴게소에 들렀다. 모두 차에서 내려 휴식을 취했다. 재훈은 전화통화를 하러 멀리 가버렸고 서진과 태호는 자연스럽게 단둘이 남게 되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훈이 얘기 들어보니 치과에서 바쁘게 일하신다던데.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 있었다. 서진은 그런 관심을 받는 게 언제 적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재훈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냥 매일 비슷한 일의 연속이에요. 가끔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서진의 말에 태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다. 변화라는 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죠. 이번 여행도 그런 변화의 시작일 수 있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진은 태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재훈이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어. 내일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데. 태호와 서진은 동시에 재훈을 바라봤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재훈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할 거야? 여행 취소해야 하나?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속마음으로는 재훈이 혼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면 태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보령까지 가서 상황을 봐야겠어. 정말 급하면 내일 새벽에 올라가야 할 수도 있고. 재훈의 말에 서진은 애써 실망한 기색을 감췄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다시 차에 올라 보령을 향해 달렸다. 이번에는 대화가 뜸했다. 재훈은 계속 핸드폰으로 업무 처리를 했고 태호는 운전에 집중했다.
서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달랬다. 2시간을 달려 보령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다. 태호가 예약해둔 펜션은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2층 목조 건물로 아담하면서도 운치 있어 보였다. 펜션 사장이 나와서 일행을 맞았다. 방은 2개를 예약해뒀다고 했다. 부부가 쓸 방 하나와 태호가 쓸 방 하나. 서진은 짐을 풀면서 이번 이틀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봤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고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태호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진의 가슴은 설렜다. 짐을 풀고 나서 세 사람은 펜션 앞 테라스에 모였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태호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재우는 여전히 핸드폰에만 매달려 있었다. 증권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말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서진에게는 답답해 보였다. 태호가 테이블에 커피를 가져왔다. 직접 내린 원두 커피였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서진 씨, 커피 어떠세요? 제가 직접 원두를 가져와서 내렸어요. 태호의 세심한 배려에 서진은 감동했다. 재우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챙긴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커피 한 잔도 그냥 인스턴트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다. 정말 맛있어요. 원두 향이 진짜 좋네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호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2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다. 오후의 바다는 잔잔했다. 멀리 배 몇 척이 떠 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태호가 자주 서진에게 말을 걸었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 가을 풍경에 대한 감상, 문학 작품 속 바다, 묘사 등등. 그의 박식함과 깊이 있는 대화가 서진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저 넓은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있잖아요. 태호의 말에 서진은 깊이 공감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바로 그런 예측할 수 없는 파도 같았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설렘과 혼란. 재우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가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증권시장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오후 4시쯤 되자 태호가 제안했다. 해변 산책이나 할까요? 일몰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서진은 기꺼이 동의했다. 재훈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여기서 좀 있을게. 너희끼리 다녀와.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태호와 단둘이 산책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렜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태호를 따라 펜션을 나서고 있었다. 해변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다. 백사장의 발을 디디자 부드러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2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가끔 태호의 팔이 서진의 팔에 스칠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태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너무 적나라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다. 그냥 평범해요. 재훈이는 워낙 일에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요. 서진의 대답에서 어떤 공허함이 느껴졌다. 태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가끔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인생이란 게 늘 같은 패턴으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태호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것을 느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바라봤다. 해변을 한 바퀴 돌고 펜션으로 돌아올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재훈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펜션에서 가까운 횟집에서 했다. 태호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다. 싱싱한 회와 매운탕이 일품이었다. 태호는 서진의 접시에 회를 자주 올려줬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서진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식사 도중 재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재우는 자리를 뜨고 밖에서 긴 통화를 했다. 내일 아침 6시 기차로 올라가야겠어. 정말 급한 미팅이래. 재훈이 돌아와서 말했다. 서진은 겉으로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태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 서진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호가 물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재훈과 함께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고 태호와 남아서 여행을 계속할 수도 있었다. 저는 여기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서진의 대답에 태호의 눈빛이 반짝였다. 재훈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내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해 보였다. 저녁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7시가 넘어 있었다. 재훈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새벽에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서진과 태호는 다시 테라스에 나와 앉았다. 밤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더욱 웅장하게 들렸다. 내일부터는 우리 둘만 남게 되는군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상상하니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밤 9시쯤 재훈이 테라스로 나왔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서진아, 너도 늦지 말고 들어와. 재훈이 방으로 들어간 후 서진과 태호는 또다시 둘만 남았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더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 5시 재훈의 알람 소리가 조용한 펜션을 깨웠다. 서진은 잠결에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세면대에서 물소리가 나고 옷 입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서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차가운 느낌이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작별 인사 같았다. 조심히 갔다 와.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은 짐을 챙겨 방을 나갔다.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태호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다. 1시간쯤 더 누워 있다가 서진은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다. 테라스로 나가니 태호가 벌써 나와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바다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진이 다가가며 말했다. 태호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따뜻해 보였다. 잠이 잘 안 와서요. 서진 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남편이 떠나는 소리에 깼어요. 서진의 대답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태호가 서진을 위해 커피를 가져왔다. 어제와 같은 원두커피였지만 오늘은 더욱 향긋하게 느껴졌다. 아마 기분 탓인 것 같았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요? 태호가 물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해봤다. 재훈이 없으니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선배님이 정해주세요. 저는 뭐든 괜찮아요. 서진의 대답에 태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이미 하루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다.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보령 시내를 구경하러 나섰다. 태호의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석탄박물관, 머드 축제장, 대천해 수욕장 등등. 평소에 혼자서는 가보지 못했을 곳들이었다. 태호는 곳곳에서 서진의 사진을 찍어줬다. 바다를 배경으로, 갈대밭을 배경으로, 예쁜 카페 앞에서 마치 연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진도 그런 분위기에 취해갔다. 점심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다. 매운탕과 새우구이가 맛있었다.
태호는 계속 서진을 챙겼다. 새우 껍질을 벗겨주고 국물을 떠서 주고 물을 따라주고 그런 세심한 배려가 서진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다. 오후의 바다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파도가 발가락을 간지럽혔다. 태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서진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손이 차갑네요. 태호가 서진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서진은 그 온기에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다. 다른 커플들처럼 자연스러웠다. 가끔 태호가 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때마다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오후 3시쯤 펜션으로 돌아왔다. 태호가 차 한 잔을 타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서진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을까? 태호가 홍차를 가져왔다. 달콤한 향이 났다. 설탕과 꿀을 넣어 달게 만든 것 같았다. 서진 씨,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사실 오늘 하루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확신이 섰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태호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선배님, 서진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태호가 손으로 막았다.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태호의 진실한 고백에 서진은 감동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다. 진정한 감정이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갔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평소 재훈과는 나눌 수 없었던 깊이 있는 대화였다. 저녁 무렵 태호가 요리를 하겠다고 했다. 펜션에 간단한 조리 도구가 있어서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서진은 그의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다가가자 태호는 기뻐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재료를 손질하고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들고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저녁을 먹으며 태호가 와인을 꺼냈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 준비해온 것 같았다. 캔들도 켜고 은은한 음악도 틀었다. 펜션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한 것 같았다.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서진은 평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놨다. 결혼 생활의 공허함, 꿈꿔왔던 삶과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까지. 태호는 서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다.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서진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와인 때문인지 서진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태호도 평소보다 대담해진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서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호의 얼굴이 서진에게 가까워졌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서진은 숨을 멈춘 채 그 순간을 기다렸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태호의 입술이 그녀의 뺨에 살짝 닿았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태호의 부드러운 손길이 서진의 손을 감쌌다. 따뜻함이 전해져 왔다. 서진은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다. 밤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달빛이 파도 위에서 부서지며 반짝였다. 바닷바람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태호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20년 전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에요. 태호가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20년 전이라면
자신이 재훈과 처음 만났을 때였다. 그때부터 태호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때는 재훈이 먼저 당신에게 다가갔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줄곧 당신을 생각해왔어요.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 깊은 마음을 20년간 간직해왔다니. 태호의 진실한 고백에 감동했다. 서진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다. 결혼 후 점점 식어가는 재훈과의 관계,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 태호는 그 모든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같았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서진이 추워하자 태고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어줬다. 남자 특유의 향기가 났다. 서진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다.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실까요? 태호의 제안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태호가 허브차를 우려줬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향기였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태호는 서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 치과에서의 일상, 환자들과의 에피소드, 취미 생활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다. 서진은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재훈은 자신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준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자신의 일 이야기나 증권 시장 얘기만 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진은 슬슬 방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호와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컸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서진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태고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그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서진이 피하지 않았다. 서진 씨,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없나요? 태호의 간절한 눈빛이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컸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진실한 마음 앞에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태고가 서진을 품에 안았다. 서진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의 따뜻한 품에 몸을 맡겼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포근함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을 나눴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태호가 서진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서진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달콤하고 따뜻한 키스였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소중한 감정을 느낀 것이 언제였던가. 저도 선배님을 좋아해요. 서진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깊게 그녀를 안아줬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까지 모든 것을 나눴다. 사정이 넘어서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서진은 이런 밤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태호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태호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서진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감정을 생각하면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천천히 태호의 방으로 향했다. 서진의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오늘 밤은 그녀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았다. 방 안은 달빛으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완성됐다. 태호는 서진을 다시 품에 안았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진실한 포옹이었다. 서진은 그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15년간의 메마른 결혼 생활에서 얻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바닷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고 파도 소리가 먼 배경음처럼 들려왔다. 서진은 태호의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다. 태호의 손길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체온이 서진에게 전해져 왔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재훈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의 교감이었다. 정말 괜찮은 거죠? 태호가 속삭이듯 물었다. 서진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것 같았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진실한 키스였다. 서진은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몰입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태호의 손이 서진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서진의 몸이 그의 손길에 반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밤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가 나타났다. 반복했다. 자연조차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서진은 태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재훈에 대한 죄책감,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었다. 20년간 마음에 품어온 사랑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눈빛을 통해 전해졌다.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태호가 그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줬다. 그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다. 서진은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바깥에서는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리듬감 있는 그 소리가 두 사람을 더욱 깊은 감정의 세계로 이끌었다. 서진은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빨라진 것 같았다. 자신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 안심이 됐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태호는 서진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줬다. 그의 손길이 마치 마법처럼 서진의 마음을 달래줬다.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다. 은하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별이 정말 많네요. 태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봤다. 달빛이 서진의 얼굴을 비춰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태고는 그런 그녀를 넋을 잃고 바라봤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행복감, 죄책감, 불안감,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기쁨까지.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순간이기도 했다. 태호가 서진을 더욱 깊게 안아줬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았다. 20년간의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렸다. 바닷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다. 파도 소리도 더 크게 들렸다. 자연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서진은 태호의 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완전히 이완된 상태였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서진은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태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그는 서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최대한 간직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새벽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잠들고 싶지 않았다. 이 밤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서진은 태호의 얼굴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서 더욱 멋져 보였다. 이런 남자와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태호도 서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욱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키스였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이 들었다. 서로의 품에 안긴 채로.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다. 새벽 9시, 서진은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다.
옆에서 태호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니 현실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아침 바다는 온화하고 평화로웠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어젯밤의 격렬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행복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태호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지만 재훈에 대한 배신감을 지울 수는 없었다. 태호가 눈을 떴다. 서진을 발견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다. 잘 주무셨어요? 태호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태고는 그녀의 심경 변화를 눈치챘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가 아침 커피를 마셔다. 어젯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서진은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태호도 짐작할 수 있었다. 후회하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솔직한 대답에 태호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어젯밤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부러웠다. 오전 10시쯤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에서 온 전화였다. 월요일 수업 준비에 대한 연락이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진도 치과 일을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환자들을 돌보고 의사를 보조하는 평범한 일상 말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펜션 근처 식당으로 갔다. 어젯밤과는 달리 대화가 뜸했다. 서로 생각이 많은 것 같았다. 식사 후 해변을 걸으며 태호가 입을 열었다. 서진 씨, 저는 당신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서진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태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것도 행운이었다. 오후 2시쯤 펜션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서진은 옷을 개면서 어젯밤의 기억들을 되새겼다. 태호도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가끔 서진을 바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이별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후 4시 두 사람은 펜션을 나섰다. 사장이 나와서 인사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냐고 물었다. 서진은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오는 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두 사람 모두 생각이 많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현실감이 더해졌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서진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별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에게 고마웠다는 마음만 전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다. 태호는 서진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서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꽉 쥐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별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눈빛으로 전해졌다. 서진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태호의 차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 벌써 와 있었다. 증권사 일을 무사히 마치고 온 것 같았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여행 어땠어? 재훈이 무심하게 물었다. 서진은 괜찮았다고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샤워를 하며 서진은 어젯밤의 기억들을 되새겼다. 태호의 따뜻한 품, 달빛 아래서의 키스, 그리고 처음 느껴본 진정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재훈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치과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했다. 태호와의 일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야 했다. 그날 밤 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태호 생각이 자꾸 났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다. 재우는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서진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태호와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일상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밤은 보령의 밤과는 전혀 달랐다. 네온사인들이 번쩍이고 차들이 바쁘게 지나다녔다.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서진의 일상은 겉보기엔 예전과 똑같았다. 치과에 출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재훈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나날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태호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재훈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다. 보령에서 돌아온 후 서진은 스스로 노력했다.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 했다. 재훈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는지 예전보다 관심을 보였다. 태호와는 연락하지 않았다. 간혹 재훈이 그의 안부를 전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가을날 재훈이 갑자기 제안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보령 가볼까? 예전에 태호 형과 갔던 그 펜션 말이야.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3년 만에 듣는 보령이라는 이름이었다. 재훈은 그때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왜?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우리 둘 다 바빠서 여행다운 여행을 못 갔잖아. 그때 가본 곳이 좋았던 기억이 나서. 재훈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곳에서 진정한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부부는 보령을 향해 출발했다. 3년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둘만의 여행이었다. 차 안에서 재훈이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사실 그동안 당신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로서의 당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 재훈의 솔직한 고백에 서진은 놀랐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다.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예전의 설렘 대신 차분한 평온함이 있었다. 저녁에 바닷가를 걸으며 재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예전에는 이런 스킨십이 거의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재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진솔한 모습은 낯설었다. 그날 밤 펜션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3년 전 태호와 함께했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다. 여보,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해 본 적 있어? 재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이 깜짝 놀랐다. 혹시 태호와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가끔 당신 표정을 보면 뭔가 아련한 게 느껴져서 내가 모르는 추억 같은 게 있나 싶어서.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사랑이란 게 한 사람만 사랑하기엔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서진의 대답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은 당신만 사랑해. 그게 진심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였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혼자 해변을 걸었다. 3년 전 태호와 걸었던 그 길이었다.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